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기술주로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스닥이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간밤에 이렇게 계속해서 기술주의 낙폭이 확대됐던 것은 기술주 자체의 모멘텀이 조금은 사그라들었던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AI 수익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질 것이다라는 이슈가 이어진 것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투자자들은 어떤 쪽의 시선을 옮겨야 할까? 계속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행보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도 연준의 독립성이라던가 시장을 또 추가적으로 누를 수 있는 하방 압력의 요소들을 반드시 체크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을 억누를 만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물가지표가 인하 기대감을 키우지 못했고 간밤에도 카시카리 총재의 매파적 발언이 들려왔던 가운데에서 트럼프발 지정학적 리스크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악재들 다 함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자세한 시장 상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14일이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0.56%의 마이너스로 문을 닫았습니다. 6,924선의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참 7,000선 고지까지의 길이 쉽지 않네요. 다우지수 역시도 0.14%, 49,100포인트대로 이제 다시 밀려났는데 역시나 5만 포인트까지 고지를 앞두고 좀처럼 올라서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23,460포인트대. 일단 오늘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부터 점검을 해볼 텐데요. 소비 상황은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소매 판매가 0.6% 전달 대비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그리고 특히 10월에는 이 수치가 마이너스 0.1%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이때보다 훨씬 큰 폭으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쇼핑 시즌 들어서 미국의 소비가 훨씬 견조한 활기를 띠는 양상을 보여줬구나 하는 해석이고요. 어제 나온 CPI가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소매 물가를 보여줬죠.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이 약간 꺾이는 추세를 확인을 했다면 오늘 발표된 PPI를 통해서는 기업들이 부담하는 도매 물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매 물가는 결과적으로 소매 물가로도 이어진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도가 어느 정도 있는데 11월 PPI가 0.2% 전달 대비 증가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근원 PPI의 경우에는 사실 0.2% 올랐을 것이다라는 예상과는 달리 보합 수준만을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를 확인시켜주는 물가 데이터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양호한 지표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금융주들이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했고요. 그리고 연방 대법원의 관세 판결 당초 14일인 오늘로 예상이 됐었으나 다시 한번 내려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블룸버그에 따르면 다음 판결 일정이 대법원 측에서 직접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대법관들이 회의를 여는 화요일 또는 수요일 날짜로 20일 혹은 21일이 될 텐데요. 이때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예상입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지 지금 정확한 날짜는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점 체킹이 필요하고요. 금은 가격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은 작년 한 해 65% 급등한 이후에 며칠 전 사상 처음 4,600선을 돌파를 한 바가 있었죠. 간밤에는 1%대 추가적인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은 가격 작년 한 해 150%대의 랠리였습니다. 역시나 며칠 전에 온스당 90달러 선을 돌파한 이후에 간밤에도 7%대 급등세를 나타냈죠. 트럼프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최근의 가격 상승세를 더욱더 부추기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금 5,000달러 그리고 은 100달러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식시장이 빠지는 가운데에서 주식에서 빠진 자금이 암호화폐 쪽으로 유입이 되는 좀 특이한 로테이션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3.5% 급등하면서 97,000달러 선을 돌파한 채 움직이고 있고요. 이더리움의 급등세가 가장 눈에 띕니다. 5.6%대 24시간 전 대비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3,370달러대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리플과 BNB, 솔라나 등의 암호화폐, 시총 상위 암호화폐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에서 이탈된 자금이 코인 쪽으로 유입이 되건 독특한 로테이션이 나타난다는 점이 오늘 시장의 한 가지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들의 분위기도 점검해 보도록 하시죠. 일단 반도체주들 그리고 기술주 전반의 약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날 미국은 엔비디아 중국 판매 수익을 일부 납부받는 대가로 H200 칩의 중국 수출 허용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로이터에 따르면 이 중국 정부가 H200 칩의 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보도가 간밤에 추가됐거든요.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1.8%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젠슨왕 CEO가 언제나 강조를 하듯 중국 시장은 5천만 달러의 AI의 기회가 있는 포텐셜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을 놓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죠. 반도체 진영 전반에 부담을 좀 가하는 양상이었는데 특히 브로드컴이 4%대 그리고 마이크론이 1.5%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그런 반면에 인텔의 주가는 오늘도 랠리를 펼치는 양상입니다. 그 밖에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도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5%, 오라클이 4%대인데요. 어제 불거졌던 이 수익화 논란,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감행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의 기업단의 마진 부담이 심해질 것이다. 이 부분 역시도 오늘 소프트웨어 기업들 전반에 압박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인투이트라든지 서비스 나우 등의 종목들이 가장 크게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테슬라도 이슈가 있었죠. 머스크 CEO가 다음 달 14일부로 FSD 판매를 중단하고 그 이후로는 월 구독 방식으로만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미국 안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8,000불을 지급하고 한 번에 FSD를 받는 방식 아니면 월 99달러를 구독 형식으로 납부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 구독 방식으로만 제공하겠다라는 언급이고요. 테슬라의 주가는 1.8% 마이너스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금융주들의 약세도 두드러지고 있죠. 전날 JP모건의 어닝콜에서 CFO가 언급했듯 트럼프 대통령의 신용카드 10% 이자율 상한제가 금융주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투심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상한제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실제로 시행이 될 가능성은 지금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은 반드시 또 체킹이 필요하고요. 오늘 새롭게 발표됐던 은행주들의 실적도 다소 아쉬웠습니다. 먼저 웰스파고의 경우에는 매출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순이자 이익 또한 123억 달러로 미달이 됐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은 컨센 비트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 결과가 주가를 띄울 정도로 강력한 결과는 아니었다. 이런 해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 EPS가 13% 하락한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점 눈에 띄고 있죠. 오늘 세 종목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이번 주 들어서만 7에서 8%대의 낙폭을 기록 중에 있다라는 점도 체킹이 필요합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혹은 신저가를 경신했던 종목들도 점검해 보시죠. 일부 소매주들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로우스와 로스스토어, 달러트리 등과 같은 경기 회복의 수혜주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경기 부양 정책들이 집행됨에 따라서 이 종목들이 잠재적인 수혜주로 지목되고 있다라는 점도 눈에 띄고요. 그리고 방산주 가운데에서는 로키드 마틴 역시도 52주 신고가를 경신, 금은 가격 랠리에 힘입어서 이쪽 원자재에 위치하고 있는 뉴몬트의 주가 역시도 신고가 수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보류하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조금 전부터 국제 유가가 2%대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에너지 관련주들은 최근에 강세에 힘입어서 특히나 엑손모빌이 신고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라는 점도 눈에 띄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으로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술주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도비, 서비스나우, 워크데이 종목들이 신저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 로봇 수술로 유명한 인튜이티브 서지컬 먼저 보시죠.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다빈치 로봇 수술의 시행 건수가 월가의 예상치를 미달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아쉽게 거래가 됐는데요. 4분기 매출액 자체는 고무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2.7%대의 낙폭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넷플릭스입니다. 어제 전해졌던 속보인데 워너브로에 대해서 720억 달러 규모의 전액 현금 인수 제한을 준비 중이다. 지금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계속해서 적대적 인수 제한을 보내고 그리고 워너브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해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M&A를 빨리 끝내버리겠다 이런 조치로 해석이 되고 있죠. 넷플릭스의 주가는 어찌됐든 인수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2% 가까운 하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앱 러빈입니다. 오늘따라 AI 소프트웨어 진영으로 묶이다 보니까 주가가 함께 타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월가의 전망은 긍정적이죠. 에버코어 ISI가 매수를 뜻하는 아웃퍼폼 커버리지를 게시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835달러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앱 러빈의 주가는 오늘장 7.6%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 리비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UBS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최근의 급등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졌다라는 의견이고요. 다만 목표 주가는 기존의 13에서 15달러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전일 종가 대비 20%의 업사이드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매도를 권고한 것이다 보니까 주가는 7%대의 약세. 마지막으로 오늘 다 함께 빠지고 있는 또 하나의 테마로는 여행주들을 꼽아봐야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트립닷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트립닷컴 주가 자체도 많이 빠지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행업종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여타 관련주들 역시도 동반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립닷컴의 경우에는 17%대의 급락, 62.78달러의 거래를 마치는가 하면 에어비앤비 역시도 5%대, 그 밖에 부킹홀딩스와 익스피디아 등도 4에서 5%대의 마이너스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여기까지 시황 소식 정리해드렸습니다. 글로벌 비트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미국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중간선거 올인 정책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를 두고 빅맥 장세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는데요. 표심을 잡기 위한 파격적인 규제들이 금융과 방산 그리고 연준의 독립성까지 정조준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의 수석 전략가 에드 클리솔드는 올해 미국 증시를 관통할 테마로 빅맥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거대한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문장의 약자인데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를 이끌기 위해 파격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으며 시장을 흔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쪽은 금융권입니다. 지난주 나온 평균 20%가 넘는 신용카드 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겠다는 발표는 은행주들을 지속적으로 흔들고 있고요. 방위산업도 빅맥 트레이드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고 미사일과 무기 생산 시설에 재투자하라는 행정명령 속 로키드 마틴 등 주요 방산주들이 큰 폭 조정을 앓다가 이후 정책 모멘텀으로 재차 급등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연준을 향한 압박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식 석상에서 무능하다고 언급하는 등 연일 제롬 파월 의장을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시장의 대원칙을 흔들며 투자자들 사이 패닉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편 미 연방대법원은 현지 시간 14일에도 상호관세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간밤 새롭게 빅맥 트레이드의 중심에 선 것은 사이버 보안주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민간 기업의 해킹 공격권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전해졌지만 정작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일제히 급락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간 14일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 중인 차기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에 민간 기업의 공세적 사이버 작전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행법상으론 민간 기업의 해킹 공격은 금지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민간 기업이 단순 방어를 넘어 공세적인 사이버 공격을 지원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건데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는 보안 시장의 기술력을 공세적으로 산업화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안 기업들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솔루션 시장이 열리는 호재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었음에도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자국 기업들의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요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해당 소프트웨어가 기밀 정보를 수집해 해외로 무단 전송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브로드컴 산하의 VM웨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포티넷 등 미국 기업과 이스라엘의 체크포인트 등 약 12개 업체의 소프트웨어를 금지 대상에 올렸습니다. 보다 즉각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식인데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사이버 보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주가를 흔든 걸로 풀이됩니다. 이번에는 투심이 흔들렸던 시장에서도 눈에 띄었던 종목들 이슈를 짚어봅니다. 미 조선업의 자존심을 방어하고 있는 헌팅턴 인걸스가 골든돔 사업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계약을 수주한 한편 코어위브는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헌팅턴 인걸스가 미 미사일 방어구로부터 실드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이는 최대 1,510억 달러, 우리 돈 2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로 골든돔 이니셔티브 구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헌팅턴 인걸스는 여기에 지휘 통제 시스템 등 핵심 기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AI 유망주였던 코어위브는 투자자들로부터 증권 사기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했는데요. 데이터 센터 구축 역량을 과대평가하고 인프라 지연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코어 사이언티픽과의 합병 결렬, 오픈 AI 전용 데이터 센터 완공 연기까지 겹쳐 당분간 변동성에 유의하셔야겠고요. 허니웰의 자회사인 양자 컴퓨팅 기업 퀀티넘이 IPO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퀀티넘은 아이온큐와 비슷하게 이온 트랩 기반의 양자 컴퓨팅 기업으로 허니웰의 양자 솔루션 사업부와 캠브리지 퀀텀의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로 지난해 9월 펀딩 라운드에서 기업 가치가 약 110억 달러, 우리 돈 15조 원 수준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허니웰은 SEC의 IPO를 위한 신청서 초안 제출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주식수와 가격 범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TSMC의 4분기 실적 발표와 2026년 가이던스 공개가 임박했습니다. 시장은 TSMC가 거둘 역대급 수익뿐만 아니라 향후 10년을 좌우할 미국 내 12개 공장 건설이라는 파격적인 투자 계획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주문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속 TSMC의 호실적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TSMC 실적에서 총 이익률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주요 기관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TSMC의 4분기 총 이익률은 61.1%를 기록할 것이라는 응답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에는 부합하지만 JP모건 등 일부 투자은행의 추정치인 62%보다는 낮게 잡힌 수치라 실제로는 보다 높은 숫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큰데요. 디인포메이션은 폭발적 수요에도 불구하고 현재 TSMC가 코우스 첨단 패키징 공정 용량 부족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물량의 3분의 1 수준만 공급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전체 용량의 절반 이상을 선점하면서 구글 TPU 생산 일정이 내년으로 밀리는 등 제동이 걸렸다고 전했는데요. TSMC는 이러한 판매자 우위 시장 상황을 활용해 올해 최첨단 공정 가격을 3에서 10%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건은 향후 이익률인데요.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과의 무역 협상을 진행하면서 TSMC로부터 미국 내 최소 5개 팹을
추가로 건설하는 내용의 투자 약속을 받아냈는데 올해 설비 투자 가이던스가 상향될 가능성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TSMC의 실적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에 발표 예정입니다. 최근 귀금속 시장에서 은은 금보다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은 가격이 역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90달러를 돌파하며 시가총액 5조 달러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은 가격이 올 들어서만 30%가량 상승하면서 최근 1년 수익률도 200%를 뚫어냈습니다. 같은 기간 금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상승률인데요. 공급 부족과 산업용 수요, 그리고 달러 약세 전망이 맞물리며 완벽한 상승장을 연출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계 최대 파생 상품 마켓플레이스인 CME 그룹이 오는 2월 9일 새로운 100온스 은 선물 계약을 출시하는 것도 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은 투자에 관심이 급등함에 따라 CME 그룹은 소액 투자자를 위한 새로운 선물 계약을 출시한다고 밝힌 건데요. 기존 5,000온스 단위 표준 계약보다 훨씬 적은 자본으로도 거래가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격 급등에 따른 위험 관리 고삐도 조이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화요일 종가부터 금과 은, 백금 등 주요 귀금속 증거금 설정 방식이 고정 달러액에서 명목가치 백분율로 변경되는 조치를 시행한 겁니다. 금은 계약 가치의 5%, 은과 백금은 9%를 증거금으로 예치해야 하는데 이는 가격이 오를수록 내야 하는 증거금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여서 지금처럼 가격이 급등할 때는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자금 압박으로 작용해 단기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연일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간밤 연설에 나섰죠. 30분 전에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또 한 번 드러냈다라는 소식이 이번 연설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소식들 계속해서 체크하고 싶으시다면 월가워즈에 업로드되는 뉴스프레소를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위트 헤드라인 전해드렸습니다.